엘리베이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단 6초. 바닥에 닿기 직전에 점프하면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인지 오늘 물리학으로 완전히 분해해드리겠습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횟수가 18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1년에 평균 2번씩 타는 셈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탑승 중 엘리베이터 때문에 사망하는 건 연간 27명에 불과하거든요.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보다 오히려 더 안전한 교통수단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탈 때마다 그 순간을 상상할까요? 케이블이 끊어지고 바닥을 향해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 장면을요. 오늘은 그 상상이 현실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나리오부터 설정해보죠. 150m 높이의 고층 빌딩 꼭대기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케이블이 전부 끊어지고 비상 브레이크마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는 지금 이 순간부터 중력에 끌려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유낙하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틀렸습니다. 자유낙하는 진공 상태, 즉 공기가 전혀 없는 환경에서나 성립하는 개념이에요. 실제 엘리베이터 통로 안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고 그 공기가 엘리베이터 하강 속도에 저항을 걸거든요. 이게 작은 힘처럼 들리지만 속도가 빠를수록 저항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케임브리지대 물리학자들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줬는데 공기 저항을 포함한 계산이 훨씬 현실에 가깝다고 했죠. 그럼 실제로 얼마나 빨리 떨어지냐? 숫자로 들어가 봅시다. 중력은 초당 9.81m씩 속도를 높이는 가속도를 엘리베이터에 계속 가합니다. 공기 저항까지 포함하면 엘리베이터는 5초 만에 이미 초속 37.5m에 도달하는데 이걸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135km거든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계속 가속하다 보면 이론적으로는 종단 속도, 즉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 최고 속도가 초속 49m 근방인데 문제는 150m 낙하에서는 그 속도에 닿기 전에 땅과 먼저 만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바닥에 충돌하는 시점의 속도는 초속 41.3m, 시속으로는 약 149km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단 6.1초 안에 일어납니다. 6.1초, 숫자로 보면 짧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 당신은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죠. 그 6.1초 사이에 사람들이 떠올리는 그 아이디어, 즉 마지막 순간에 점프하는 것,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걸까요? 언뜻 보면 논리가 있어 보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아래로 떨어지고 나는 위로 뛰어오르면 두 방향이 서로 상쇄되지 않겠냐는 거잖아요. 정지해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뛰면 몸이 위로 올라가는 건 맞으니까요. 근데 이건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낙하 중인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지금 당신과 엘리베이터 둘 다 아래 방향으로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황에서 점프를 한다는 건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지는 속도를 조금 줄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계산해 봅시다. SMU 운동능력연구소 데이터에 따르면 훈련된 운동선수가 수직으로 점프할 때 낼 수 있는 최대 속도는 초속 2.45m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꽤 강한 점프거든요. 그런데 낙하 중인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이것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엘리베이터가 중력 가속도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당신이 바닥에 가하는 체중 압력이 정상 상태보다 약 30%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체중계에 올라서면 실제 몸무게보다 30% 가볍게 나오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이 말은 바닥이 당신을 밀어 올리는 반력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죠. 뉴턴의 3법칙, 작용 반작용이 이 상황에서 발목을 잡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낙하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당신이 점프로 올릴 수 있는 최대 속도는 초속 1.3m 정도에 불과합니다. 운동선수 수준으로 뛰어도요. 그럼 충돌 속도를 계산하면 41.3m에서 1.3m를 빼면 초속 40m, 시속 약 144km로 바닥에 박히는 거거든요. 점프를 안 한 것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무릎을 구부려서 충격을 흡수하면 어떻냐는 생각도 있는데 이건 MIT 공대 생체역학연구소의 엘리엇 프랭크 박사가 직접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초속 41m로 충돌하는 순간
몸에 가해지는 충격력은 대략 600만 뉴턴에 달하는데 이 정도면 인간의 다리 근육은 그냥 아무 역할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정강이 뼈가 버틸 수 있는 수직 충격력이 대략 10만 뉴턴 수준인데 600만이면 60배가 넘는 힘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래도 무릎을 구부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무릎을 50cm 정도 구부린 상태로 충돌하면 충격력이 600만에서 12만 뉴턴 정도로 줄어드는데 다리뼈는 여전히 박살나겠지만 내장 기관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생긴다는 거죠. 죽을 확률은 여전히 높지만 그나마 나은 선택지인 겁니다. 그럼 실제로 가장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행동은 뭐냐? 프랭크 박사가 권고하는 건 바닥에 최대한 납작하게 눕는 겁니다. 몸을 넓게 펼쳐서 충격을 최대한 많은 면적으로 분산시키는 거죠. 특정 부위에 힘이 집중되는 걸 막으면 치명상 가능성이 낮아지거든요.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점프나 무릎 굽히기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여러 겹이 안전장치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우선 엘리베이터를 매달고 있는 케이블은 여러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케이블이 엘리베이터 전체 무게를 혼자 버틸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가닥이 끊어져도 나머지가 버텨주는 거죠. 설령 모든 케이블이 동시에 끊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이 와도 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계식 브레이크가 있고 그것도 실패하면 전자기 브레이크가 뒤를 받쳐줍니다. 그리고 최후의 방어선으로 엘리베이터 통로 맨 아래에는 유압식 충격 흡수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설령 다 뚫린다 해도 이걸 통해 충격을 완충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연간 180억 번의 탑승 횟수에 사망자가 27명이라는 통계.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설계자들이 쌓아 올린 안전장치들의 결과물인 거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 중에 실제로는 가장 안전한 것이 엘리베이터라는 아이러니가 있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점프는 의미가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만약 정말 그 상황이 온다면 짐이 있으면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납작하게 눕는 것, 그게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무릎만 구부리는 건 오히려 하체가 먼저 파괴되면서 그 충격이 상체로 전달될 수 있으니 이것보다는 납작하게 눕는 게 낫습니다. 물리학은 냉정하거든요. 믿고 싶은 것과 실제 작동하는 것 사이의 간격을 메워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생각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통계가 말해주듯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단이 오히려 더 위험하거든요.